남자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는데 쪼잔해 보였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그 순간 이 여자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냐. 아, 이 사람 아니다. 피디님, 요즘에 의외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까지 제가 봤어요. 더치페이 하자고 했더니 차였다. 더치페이 한번 하자 했다고 차인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황당하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중에서도 더치페이 얘기를 괜히 꺼냈다가 상대 반응이 확 달라진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돈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치페이 하자는 남자들을 거르는 이 여자들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관심 측정기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여성분들이 꼭 있어요. 소개팅도 언니 잘했고 애프터 만남도 잘했는데 만남 이후에 갑자기 진짜 만나지기 싫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가 더치페이 하자 그러는데 쪼잔해 보였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이게 마음이 식을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 아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와요.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아니 진짜 남자가 저를 좋아하면 그런 말 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대표님 실제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돈 안 아끼지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안 아끼긴 하죠. 지금 여자친구 돈 어떻게 해요? 거의 제가 내는 거 다 내죠.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래서 저도 남자분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 다 냈죠. 커피값도 영화값도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근데 여자가 한 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각자 같이 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사귀기 전이면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남자들이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진 않더라고. 첫 만남엔 내가 사고 이제 다음 만남에 여자가 커피 한 잔 산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한 2번 사면 여자가 한 번 정도 커피 정도 살 수 있는 그 센스를 얘기하는 걸 것 같아. 근데 4번 5번 만났는데 여자가 만날 때마다 지갑조차 꺼내는 신용을 안 한다. 그럼 남자는 이런 생각이 들지. 나만 진심인 건가? 우리 피디님 지금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지갑 내요? 내 여자친구 제가 내면은 달려와서 달려와서? 네. 그럼 어때요? 오히려 더 내주고 싶어. 이렇게 내고 싶은데 그걸 내지 않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뭐 더치페이 하죠 이렇게 이제 남자도 참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처음보다 마음이 식었네.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깝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여자는요. 여자도 마음에 없는 남자 있잖아. 더치페이 해요. 해요 안 해요? 마음에 없으면 하죠. 괜히 뭔가 신세지는 것 같고 괜히 얻어먹었다가 이게 빚진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더치하고 그냥 끝내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어요. 본인이 여자 입장에서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치페이가 정리 신호로 쓰이지만 정작 남자가 더치페이를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 더치페이는요. 핑계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 남자가 나한테 정말 진심인가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심 측정기라고 불러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점표 연애입니다. 피디님 소개팅 해본 적 있죠? 많이 해봤죠. 그럼 계산할 때 여자가 소개팅 나와서 제가 할게요 하고 지갑 꺼낸 적 있어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두세 명? 어우, 요새 여자분들 참 개념 있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갈려요. 어떡해요? 봐봐, 여자가 지갑을 꺼냈어. 근데 갑자기 남자가 아니야 제가 낼게요. 그러면 통과.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근데 여기서 남자가 반반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자 입장에서는 감점이지. 근데 심지어 여자도 지갑을 안 꺼냈는데 남자가 먼저 더치페이 하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탈락인 거죠. 그게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 다음이야. 약속 장소는 내가 오기 편한 대로 이 남자가 잡았는지, 식당은 나를 위해 미리 예약을 했는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걸을 때도 뭐 차가 다닌다 그러면 나를 안쪽으로 넣어놓고 본인이 바깥으로 다니는지. 남자 입장에서는 데이트를 한 건데 여자 머릿속에는 채점표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재고 계산하는 여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채점표에 탈락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막 웃으면서 즐겁게 했어. 헤어질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같이 낼까요? 그 순간 이 여자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냐. 아, 이 사람 아니다. 근데 실제로 SNS 보면 이렇게 첫 만남에 더치페이 하자고 해서 끝냈다는 얘기 엄청 많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만약 여동생이 있어. 근데 여동생이 소개팅 갔다 와서 오빠 걔는 만나자마자 오늘 첫 만남에 나한테 더치페이 하재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욕할 것 같은데요? 너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정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더치페이 하자는 이 한마디가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채점표 연애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연애가 아니라 기준이 통과하는 사람을 찾는 연애. 문제는 이 채점을 시작하는 순간요. 사람은 안 보이고 기준만 남게 돼. 좀 각박하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입니다.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외국인 남자고 여자가 식사를 하는데 계산을 할 때 여자가 이제 딱 지갑을 꺼냈어요. 여자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자 남자가 왜 내가 낼게 하면서 여자의 카드를 넣게 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 봤어요 혹시? 근데 저 이거 댓글들 보니까 보통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남자가 낸다고. 그러더라고. 댓글 제가 봤거든. 댓글에 저런 남자 어디 없냐, 한국 남자들은 왜 저렇지 않냐, 막 이런 댓글들이 꽤 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계산하는 건 매너고 더치페이를 말하면 감점이잖아. 근데 왜 늘 기준이 남자한테만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이건 남자 편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해본 생각이에요. 보세요. 여자는 남자를 평가할 때 데이트 비용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도 보고요. 남자의 배려도 평가하고요. 남자의 적극성도 평가해. 그러니까 돈도 내고 배려도 해야 되고 얘기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만 평가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만약 남자가 여자한테 대놓고 계속 저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아 진짜 계산적인 놈이다. 쪼잔한 놈이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저울이야. 평가는 남자가 받고요. 평가를 시작하는 기준은 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더치페이가 아니야. 평가 기준은 여자가 만들고 증명은 남자가 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연애는 목적이 뭐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한 사람만 계속 시험을 봐. 그리고 한 사람은 계속 합격을 해야만 되는 관계야. 이런 연애가 오래 갈까요? 못 가. 저울은요. 양쪽의 균형이 동일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저울은요. 결국 관계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피디님 오늘 제가 더치페이를 거르는 여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솔직히 내가 여자라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너무 재는 것 같다. 근데 아까 여동생이 소개팅 나가서 차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왔다. 남자가 더치페이 하자 그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 남자. 내 여동생이라면. 첫 만나면 솔직히 좀 사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입장과 또 여동생이 있는 입장이 되면 살짝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은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더치페이를 그냥 돈으로 깔끔하게 계산으로만 보면 괜찮은데 여기에 감정을 섞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감정이 상하니까. 이거를 계속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관심 측정기, 그리고 채점표 연애, 기울어진 저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뭘 것 같아요? 바로 더치페이가 문제가 아니라 더치페이로 사람의 진심을 너무 빨리 판단해버렸다는 거. 문제가 뭐냐면 사람보다 기준이 먼저 생기는 순간에 좋은 사람도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 연애 초반에는 미친 듯이 사주다가 예를 들어서 연애가 좀 뭐 오래되면 아예 돈 안 쓰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초반에는 더치페이를 하다가 남자가 내 여자다 싶으면 돈을 또 쓰는 남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랑은요 채점표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서로 진심을 재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고 계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치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많은 의견들을 주실 것 같은데 여러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